네, 지난 시간에 우리 6번까지 했어요. 7번 하나 남겨놓고, 자, 요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드디어 통계 파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7번이에요. 자, 하나의 주사위를 던져서 n번째 나온. 그럼 몇 번 던져요? 4번 던져요, 4번. 4번 던져서 나온 주사위의 눈을 AN이라고 하자. FNX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n번째 숫자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x제곱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1이 4번 나왔다. 그럼 얘는 2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제곱, 얘도 x의 제곱, 요것도 x제곱, x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1, 4, 2, 6이라고 하면 1이 나온 애는 2보다 작으니까 x제곱이 나올 거고 4가 나왔을 때는 2x, 2가 나오면 x제곱, 6이 나오면 2x 요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F1X, 얘는 F2X 요렇게 진행된다. 그래서 그 4개를 다 더했을 때 1만 더해놓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X제곱이 몇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X가 몇 번 나올지만 정해지면 함수, 2차 함수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럼 그거에 뭘 봐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결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주사위가 2 이하가 나온다. 자, 이거의 횟수 몇 번이라고 할까? A번이라고 할까요? A번 나왔어요. 그러면 3 이상인 건 주사위가 3 이상인 건 몇 번이 돼야 될까요? 그치. 4 빼기 A. 4번 중에 A번은 2 이하가 나온 거고 1이나 2가 나온 거고 나머지는 3 이상이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이걸 갖고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A번 나왔으니까 2번 나왔으면 2x제곱, 3번 나왔으면 3x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서 A번 나왔으니까 AX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경우 2 곱하기 4-A의 X 2X가 4-A번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 있는 좌변의 2차식은 AX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4-A의 X 더하기 1 요거의 두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랍니다. 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판별식을 봐요. 판별식을 판단해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정리. 자, 4분의 D로 다시 만들게요. 4분의 D를 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A 해서 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16. 자, 이렇게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잘 고민해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얘가. 그죠? 얘는 2의 거듭제곱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무조건 짝수가 나왔어야 돼요. 홀수가 나오려면 17밖에 없습니다. 그죠? 17이나 15.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판별식,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근해 공식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할까? 확률 구하는 거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풀이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짓은 최대한 배제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A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부터 몇 가지예요? 1부터야? 0부터 4까지예요. 그죠? 적당히 숫자를 넣어보란 얘기예요. 0 집어넣으면 양수 돼요. 0 되고, 그죠? 1 집어넣으면 돼요. 양수잖아. 2 집어넣으면 돼요. 됩니다. 네. 3은 돼요, 안 돼요? 3부터 안 되지. 4는 당연히 안 될 거야. 그죠? 3 안 되고 4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주사위 2 이하가 나오는 애가 하나도 안 나오거나 아니면 한 번 내지는 2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 건 뭐냐면 A가 0일 때를 한번 보세요. 0일 때. A가 0일 때 뭐 조건은 만족한다 치지만 여기 있는 식을 보세요. X제곱 앞에 A가 있죠? 저게 0이야. 그럼 실근이 2개 나와요? 안 나오죠? 0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찾는 건 이 확률은 뭐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한 번 내지는 2번만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 나올 확률 4번 던졌는데 그 중에 한 번만 나와요. 자, 여기서 2 이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고 반대로 3 이상은 3분의 2가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4번 중에 한 번만 3분의 1의 확률로 2 이하가 나오고 나머지 3번은 3분의 2의 확률이 된다. 이해됐어요? 자, 이건 한 번 나왔을 때야. 한 번 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2번. 4번 중에 2번은 3분의 1의 확률을 갖고 나머지 2번은 3분의 2의 확률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4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8 더하기 6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4 이렇게 해서 3의 4제곱분의 4, 8의 32, 6, 4, 24 둘이 더하면 56이야? 네, 56이래요.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P예요, P. 그래서 3의 4제곱 곱하기 P를 하면 56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앞에, 자, 애초에 이걸 다 띄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오는 개수가 한 번 내지는 2번일 확률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돼요. 그죠? 근데 뭘 이렇게 어렵게 해놨어? 결론은 하나씩 덧붙여질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얘는 어떤 문제구나 라고 이 판단을 할 때 기준을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많은 과정을 거칠수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많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거야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몇 가지의 과정, 어떤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잘 판단하십시오. 알았죠? 몇 명이야? 셋, 6.
으쌰. 넷. 둘, 넷. 셋. 셋. 자. 아, 이거를 잘못 뽑았어. 어떡해. 16 곱하기 25 하면 종이 400장을 버리게 생겼어요. 아니, 지난번에 준 프린트를 뽑았어요. 잘못 착각을 해갖고. 판단을 잘못했어요. 뒤에가 오늘 하는 데가 확률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경우의 수를 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경우의 수를 열심히 뽑았지, 어제. 그래서 가지고 왔어.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서랍을 봤더니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아, 나갔구나. 그래서 급하게 다시 뽑았어요. 응? 육모 전날에 줬니? 경우의 수를? 뭐 경우의 수를 줬어요. 어쨌든 경우의 수 프린트를 줬고 오늘은 확률이고 통계는 다 끝난 다음에 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자, 이제 통계의 시작이 나옵니다. 통계. 통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단어는 확률 변수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편할까 모르겠다. 숫자가 있어요. 얘네들한테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걔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있고 2의 눈이 나올 확률이 있고 각각의 확률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1이라는 숫자에 부여되는 확률은 얼마예요? 6분의 1이지. 2라는 숫자도 마찬가지. 그럼 바꿔서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3이 나올 확률은 0이에요. 그죠? 그러면 모든 숫자가 다 확률 변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0이기 때문에 안 쓰는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숫자에 대해서 확률을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사람의 키라든지 아니면 카드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수량 혹은 수치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확률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키를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키가 180에서 185 사이일 확률. 그럼 그때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되냐? 범위로 주어져요. 범위. 이해돼요? 자, 사람의 키를 쟀을 때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180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정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180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아침에 재는 것과 저녁에 재는 게 달라요. 아침이 커, 저녁이 커. 어? 이거 듣지 못했어? 못 들어봤어? 아침에 큰 키 재는 게 더 커요. 왠지 몰라?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때문에. 낮엔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럼 척추가 눌려요. 그래서 보통 1cm에서 많게는 2cm 정도 차이가 난대요. 우리 남학생들 신고 받으러 갈 때 네, 오전에 가는 게 좋습니다. 빠르게 가서 키를 재세요. 무튼 자, 확률 변수라는 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범위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 2, 3, 4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딱딱 떨어진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수량, 개수, 5개, 10개 이런 식이 나오는 거. 아니면 횟수, 1번, 2번, 3번, 4번. 이해돼요? 왜 그러냐면 횟수에는 0.5번이라는 게 없습니다. 10번 던진다라고 쳐보자. 0.5번이면 던지다 만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런 애들은 확률 변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확률 자체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이상해지니까. 그치?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라고 하면 자연수 내지는 정수로 딱딱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문제에서 보면 정수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99%일 겁니다. 알겠죠? 갑자기 뭐 2분의 1, 4분의 1, 뭐 4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애들은 정말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한 번씩 낼까 말까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산확률 변수라는 말이 있고 뭐가 있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자, 한자를 하는 사람들은 조금 알 거예요. 이산이라는 건 다르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연속이라는 건 연결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방금 좀 아까 얘기했던 키. 정확하게 180인 사람은 없어. 그렇지만 179에서 181 사이인 사람들은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변수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범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확률 변수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오늘 보는 건 이산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다음번에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산확률 변수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확률 분포예요. 여기서 이제 분포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는 게 있어요. 약간 별개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산확률 변수는 이산확률 변수끼리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연속 확률 변수는 연속 확률 변수들끼리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이 동시에 계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산 따로 연속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분포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산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변수로 만들어지는 분포가 있어요. 둘의 연결점은 큰 수 법칙이라고 해서 그거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연결점은. 그건 좀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확률 분포라는 건 뭐냐면 숫자마다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숫자, 이 순서는 자기 마음입니다.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첫 번째 확률 변수가 있고 두 번째 확률 변수가 있고 세 번째 확률 변수가 있다. 전체 몇 개나 있어? 몰라. N개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첫 번째 숫자가 등장할 확률. 자, 뭐라 그랬냐면 아까 여기에 각각의 확률을 부여할 수 있으면 얘네들은 다 확률 변수라고 했어요. 그 외에 0이 나오는 애들은 0이 나오는 확률 변수는 사용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됐니? 그래서 자, 첫 번째 나오는 애 확률을 P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애를 P2, 세 번째는 P3. 그래서 Pn까지 이렇게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표로 만들면 X는 XI,
요게 뭔 뜻인지 알겠어요? 자, 요게 뭔 뜻이냐? 확률 변수가 i번째 숫자일 확률은 P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이야기를 붙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하나 봅시다. 주사위를 하나 볼게요. 됐니? 간단한 거부터 한번 볼게요. 주사위는 확률 변수라고 하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어요? 1부터 6까지 요렇게 있어요. 각각의 확률은 다 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정신 차려보자. 이렇게 잠을 자. 네. 각각의 확률은 6분의 1에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확률 분포표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분포표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조금 더 복잡한 거.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 2개를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면 3점, 뒷면이 나오면 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때 만들어지는 점수, 이 점수들을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그럼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어떻게 돼요? 제일 작은 거 6점. X라고 하면 6점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8점. 그 다음 제일 큰 거 10점. 그 밖에 또 나올 수가 있을까? 없어요. 그치? 그럼 6점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 4분의 1. 동전 2개 던지잖아. 그죠? 이 동전 2개는 서로 독립이에요. 앞에 거 하나가 앞면이라고 해서 뒤에 게 뒷면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각각 2분의 1씩. 됐니? 근데 이것도 서로 다른 거랑 같은 거 따져요. 따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상관없어요. 이러나 저러나 똑같아요. 자, 그 다음 10점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자, 그럼 8점은 자, 앞면, 뒷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인지하기를 서로 다른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앞면, 뒷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앞면, 뒷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몇 가지야? 2가지가 나와요. 전체 동전을 던졌을 때 무조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2가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확률 분포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확률 변수를 뭐라고 정할 거냐? 두 번째, 각각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 요 2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이 뒤는 그냥 물 흐르듯 암산입니다. 암산이 된다. 계산만 하시면 돼요. 계산만. 알겠죠?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이에요. 계산 실수만 안 하면 크게 틀릴 일이 딱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 분포표를 이렇게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때 이제 저걸 가지고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면 확률 질량함수. 사실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저 확률 질량함수라는 애가 문제를 푸는데 큰 역할을 하진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확률 질량함수라는 건 함수지. 그죠? 함수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정의역이 있을 거고 나오는 치역이 있을 거예요. 맞죠? 들어가는 정의역은 확률 변수가 들어갑니다. 나오는 값은 그 확률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굳이 이걸 식으로 나타내자면 f의 xi는 pi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써요. 그냥 일일이 하나씩 찾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어떠한 규칙성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딱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내거나 하질 못해요. 반면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함수식이 우리가 다루지는 않아요. 수능 범위 안에서는 그 식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확률 질량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겨먹은 거. 정의역은 확률 변수, 치역은 그때에 따른 확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마지막이 아니구나. 자, 이제 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를 갖고 뭘 할 거냐면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들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 우리가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들의 그냥 평균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주머니에 카드가 있는데 열 개니? 10개요. 카드가 10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1이고 2개는 2고 4개는 3이고 하나는 4예요. 카드를 하나 선택해서 뽑았어요. 그걸 확인합니다. 걔를 확률 변수라고 할게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걸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자.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요렇게 되고 그때 확률들을 좀 볼게요. 1이 나올 확률 어떻게 돼요? 10분의 3 그죠? 2가 나올 확률은? 10분의 2 3이 나올 확률은? 4가 나올 확률은? 자, 이 확률 분포표 만들 때 하나 참고할 사항 밑에 있는 애들을 다 더했는데 1이 아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 더하면 무조건 1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걸 보고 계산을 하는 것과 평균 계산을 얘를 놓고 평균을 계산하는 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됐습니까? 먼저 위에 있는 걸 갖고 평균을 계산해보자. 요걸 가지고 그럼 이 주머니 안에 있는 숫자들의 총 평균은? 하고 물어보는 거야. 됐죠? 전체 숫자 몇 개예요? 10개야. 그 중에 1이라는 숫자는 몇 개? 2라는 숫자는 3은 4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평균이 나왔어요. 그죠? 이걸 갖고 볼 거예요. 잘 보면 1이 몇 개? 3개. 2가 몇 개? 3은 4개. 4는 1개. 이해돼요? 그걸 전체를 몇으로 나눠? 10으로 나눈 거 아니야? 숫자가 10개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할 때 얘네 둘을 곱합니다. 10분의 3 곱하기 1. 얘네 둘을 곱해요. 10분의 2 곱하기 2. 10분의 4 곱하기 3. 10분의 1 곱하기 4. 요렇게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얘랑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지금 내가 약분을 안 해서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약분을 해놓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확률 분포표에서 만들어지는 이 평균이라는 애들은 애초에 이 확률 변수가 만들어질 때 전체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 그래서 그 말 잘 이해하세요. 확률 분포 표를 가지고 내가 평균을 구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확률 변수가 모두 모여있는 전체를 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평균을 낼 때 자, 자냐? 제일 앞에 앉아갖고 2는 다른 말로 기대값이라고도 합니다. 기대값.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해요. 시은아? 정신 차려. 자, 기대값 또는 평균이라고 하는데 얘는 x1 곱하기 p1, x2 곱하기 p2, x3 곱하기 p3 더하기 xn 곱하기 pn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위아래를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걸 식으로 좀 바꿀게요. 수원 과정이 다 지나갔으면 알 겁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xk 곱하기 pk 요 식을 잘 기억해 두세요. 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분산이에요. 분산. 분산은 우리가 V라고 표시를 합니다. 분산. 얼마나 멀리 퍼져 있냐 이걸 보는 거야. 알겠죠? 이 분산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 평균이 나왔어. 이 평균 계산해보면 얼마니? 3 더하기 4 더하기 12 더하기 4 7, 11, 23? 10분의 23? 10분의 23 나와요? 얘가 평균을 계산하니까 10분의 23 나왔어요. 자, 우리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분산 뭐라고 배웠어요? px제곱 아니. 어떤 걸 분산이라고 배웠냐고. 평균은 다 더해서 중간치, 다 동일하게 갖는다면 이 값을 갖는다라고 배웁니다. 그죠? 그럼 분산은? 뭔데 분산이? 평균에서 떨어진 값의 정도의 제곱에서 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미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 자, 숫자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냐를 보는 게 분산이에요. 맞죠? 그죠?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평균 2x의 제곱 빼기 2. 분산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게 안다. 제평 마이너스 평제 말고. 평균에서 그 숫자에 빼가지고 절대값 나온 걸 다 더해서 제곱한다는 뜻이에요. 약간의 오류가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이거 우리 배웠잖아. 기억 안 나요?
나도 지난번 진도 나갈 때 한번 설명을 했었고. 분산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의 평균을 얘기해요. 기억나요? 편차는 그럼 뭐야? 편차. 뭘 편차라고 해? 평균에 써야 돼요. 맞아요. 평균에서 플러스 이만큼이냐, 마이너스 이만큼이냐, 얼만큼, 어디 쪽으로 떨어져 있냐를 표시한 게 편차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편차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요걸 이렇게 설명할 줄은 몰랐네.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 편차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볼게요. 10분의 23이에요. 그쵸? 1에서 10분의 23을 빼면 뭐가 나와요? 1이요. 1에서 10분의 23을 뺐어. 빼요.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3 나와요. 맞습니까? 2에서 얘를 뺐다. 마이너스 10분의 3 나와요. 3에서 얘를 뺀다. 10분의 7. 4에서 빼면 10분의 이해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보세요. 편차가 마이너스 10분의 13인 게 3개고, 내 말 이해돼? 편차가 마이너스 10분의 3인 게 2개고, 10분의 7인 게 4개고, 10분의 17인 게 하나 있는 거야. 야, 이해됩니까? 걔를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다 더하면? 0. 편차는 다 더하면 무조건 0이에요. 그치?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 제곱을 합니다. 계산은 해야 되니까. 이해돼요? 제곱을 하는 순간 다 양수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얘를 제곱해놓은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0분의 169, 100분의 9, 100분의 49, 100분의 17제곱 289, 289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쟤네들의 평균을 보는 거야. 그럼 얘네가 이제 새로운 변수가 된 거예요. 확률 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 요거 곱하기 요거를 해서 평균을 구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그치? 그럼 그걸 식으로 나타내면,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평균을 일단 먼저 다른 말로 편의상 M이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그럼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K는 1에서부터 N까지 xi-m 곱하기 pi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요? xi는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m이라는 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xi는 변수고 m은 평균이야. 그래서 변수에서 평균을 빼서 각각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그 편차, 아이고 제곱 어디 갔어? 제곱의 평균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저걸 식을 갖다가 좀 풀어서 써볼게요.
K는 1에서부터 N까지 xi-m xk인데 저거 왜 i라고 썼지? 미안. 잘못 썼네. 자, xk-m의 제곱 pk. 자, 여러분한테 증명하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외운 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정도는 대충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얘를 전개를 해요. x제곱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xk 다음 더하기 m제곱 요거에 pk 요렇게 되는 거고 k는 1에서부터 n까지 xk, x제곱의 k, pk, 마이너스 2m, xk, pk, 플러스 m제곱, pk.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걸 이제 하나씩 갖다 붙입니다. k는 1에서부터 n까지 x제곱 k, pk,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플러스 m제곱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pk. 휴, 이제 하나씩 뜯어봅시다. 얘는 수정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1부터 n까지 xk, pk 뭐라 그랬어요? 위에서? m이라고 했죠. 그죠? 얘가 계산하면 m 나와요. 맞습니까? 두 번째, 아까 밑에 있는 확률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1 나온다고 했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1이야. 첫 번째 거의 확률부터 n번째 거의 확률을 다 더하면 1 나와야 돼요. 맞지? 그러면 다시 정리를 마지막에 해보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x제곱 k에 자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m이야. 그럼 마이너스 2m제곱이네. 여기는 그냥 m제곱이네. 남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별량, 변수, 확률 변수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변수들을 다 제곱을 해놔. 그거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돼서 제평 마이너스 평제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분산은 저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준 편차는 별거 없어요. 시그마 x라고 부르는데 얘는 그냥 루트 분산이에요. 저게 답니다. 저게 왜 나왔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곱해놨으니까 줄인 거예요. 판단 기준이 너무 눈에 띄게 커집니다. 그치? 근데 실제로는 얘가 만약에 49라고 쳐보자. 그럼 표준 편차는 7이란 얘기야. 보편적으로 7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49만큼 띄워버린 거야. 그래서 걔네를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자 이렇게 표준 편차라는 애가 등장을 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됐습니까? 네, 이런 과정을 통하는데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는 두세요. 됐니? 야, 자자!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아, 이거, 네, 지울게요. 문제를 좀 보고, 그 다음, 이어서 내용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4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됐습니까? px는 5 더하기 px는 7의 값은 했어요. x가 뭐뭐 나올 수 있을까요? 제일 작은 거 1이랑 2가 양쪽 끝에 있으면 얼마 나와? 3 나와. 그 다음은 4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은 5도 나올 수 있고, 6도 나올 수 있고, 7도 나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지금 일렬로 나열을 하지. 그죠? 그치? 잘 생각해 보세요. 일렬로 나열을 할 때 전체 몇 가지예요? 전체.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가지수가 전체 몇 가지예요? 24가지예요. 그 중에 저 3만 먼저 볼게요. 앞뒤에 1, 2가 오는 경우. 앞뒤에 1, 2가 오면 잘 봐. 1, 2가 왔어. 앞뒤에 1, 2가 오니까 2가지. 가운데 2개 있으니까 2가지. 총 몇 가지? 4가지. 24가지 중에 4가지예요. 그럼 바꿔 생각을 해보자. 종이가 4장이 있습니다. 가운데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첫 번째, 마지막 거 카드 2장만 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2장을 뽑는 것과 가지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지, 확률이.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가지수는 좀 다릅니다. 확률은, 자, 내가 주머니에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머니에서 카드를 2장을 뽑아. 뭘 뽑는 거냐면, 앞, 뒤에 놓을 카드 2장을 뽑는 거예요. 그냥 양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양끝에 쓸 카드 2장을 뽑는 거야. 됐어? 그럼 4개 중에 몇 개 뽑으면 돼요? 4개 중에 2장을 뽑는 거지. 그럼 봐봐. 3이 나올 확률이라는 건 4장을 뽑는 것, 4장 중에서 2장을 뽑는데 반드시 1하고 2만 뽑아야 돼. 맞아요? 1하고 2 뽑는 경우 하나밖에 없지. 순서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건 뭔지 알아요. 여기 보면 양 끝에 뭘 하냐면 나열을 하기 때문에 순서 없이 뽑는 게 되나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나열하는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하는 거지. 걔 중에 몇 개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과정을 잘 보세요. 1하고 2를 뽑았어. 1, 2 순서로 놓냐? 2, 1 순서로 놓냐? 다 포함하지. 그럼 나는 뽑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로 놓여있든 상관이 없잖아.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고 하면 확률은 무조건 1이에요. 이해됩니까? 어떻게 놓여있는 거는 의미 없어. 왜? 난 2장을 뽑기만 하면 그만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할 일은. 뒤에 과정은 어차피 확률이 1이니까.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건 시행을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뒤에 건 의미가 없으니 뽑기만 하겠다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그래서 분모는 6이 나오고, 자, 3이 나올 확률은 한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4가 나오는 경우는 1, 3밖에 없죠. 얘도 6분의 1. 5가 나오는 경우 1, 4랑 2, 3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얘는 6분의 2. 6이 나오는 경우 2, 4 말고 있어? 없어요.
7이 나오는 경우 하나. 그래서 밑에 거 다 더하면 1 나와요? 나오죠? 그럼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가자. 거기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이어서 보면 x가 5일 때 확률 얼마? 6분의 2. 7일 때 확률 얼마? 6분의 1. 둘이 더하래요. 네, 이거 계산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됐어요. 자, 그 다음 4번이에요. 뭘 찾는 거냐면 확률 분포 표를 주고 분산 찾으래요. 분산. 자, 확률 다 더하면 얼마나 그랬어요? 1이야. A가 몇 개 있습니까? 6개가 있어요. 그래서 A는 6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를 다시 만들어 보면 1, 2, 3, 4에 6분의 2, 6분의 1, 6분의 2, 6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평균부터 구해보자. 6분의 둘이 곱한 거 2, 둘이 곱한 거 2, 둘이 곱한 거 6, 둘이 곱한 거 4 이렇게 계산하면 6분의 14가 되네요. 됐니? 약분하면 3분의 7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할 건 아닙니다. 네. 더워. 편차를 구할 건 아니고 제곱의 평균을 구할 거예요. 제곱. 얘네들을 각각 제곱을 합니다. 그럼 얘는 1, 4, 9, 16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의 평균을 볼 거야. 그럼 6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18 더하기 16 이렇게 돼요. 됐니?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20, 6분의 40 나오네요. 됐어요? 약분하면 3분의 20.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제곱의 평균이야. 그래서 3분의 20에서 뺍니다. 누구를 빼냐면 요거의 제곱 9분의 49 이렇게 빼요. 빼면 9분의 60이니까 9분의 11 나오겠네요. 요게 뭐야? 분산이에요.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하면 분산이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계산상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분산을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네. 별거 없어요. 대부분 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잘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x1, x2, x3, x4, x5가 있다고 보자. 5까지만 있다고 볼게요. 그리고 그 밑에 확률이 P1, P2, P3, P4, P5라고 볼게요. 이걸 이제 바꿀 건데 뭘로 바꿀 거냐면 저 X라는 애를 여기다가 하자. A배를 하고 B만큼을 더할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확률 변수를 볼 거야. 동균아, 확률 변수를 좀 볼 거야. 됐죠? X1이라는 애는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3 플러스 B, AX4 더하기 B 이렇게 돼요. AX5까지 있구나.
됐죠? 확률은 변해요, 안 변해요? 확률은 안 변합니다. 요렇게 돼요. 이거의 평균을 볼 거야. 됐죠? 요거의 평균. 평균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요거의 평균은 얘네 둘이 곱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 P1에다가 AX1 더하기 B 요렇게 되고 얘도 P2에다가 더하기 AX2 더하기 B 그래서 P5에다가 AX5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이해돼요? 그럼 전개를 해보면 A로 묶으면 P1, X1, P2, X2, P5, X5까지 다 더해지면 되겠지. A 곱하기 P1, X1, P2, X2, P5, X5 이렇게 되는 거고 B로 묶으면 P1부터 P5까지 더하면 돼요. 요까지 이해돼요? 얘 다 더하면 얼마나고? 1. 요렇게 생긴 거 뭐예요? 앞에 거의 평균이지. 맞아요? 그걸 EX라고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 변수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면 평균은 어떻게 바뀌냐? 다시 말해서 AX 플러스 B라는 애의 평균은 A 곱하기 2의 X 플러스 B 얘는 B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자, 이 다음에 분산을 볼 거예요. 분산. 야! 정신 차려. 앞에를 봐야지. 앞을 봐야지, 앞에. 정신 차려. 예원아,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자, 분산을 볼 건데, AX 플러스 B의 분산을 본다. 됐죠?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 그랬죠? 그쵸? 지금 평균 얼마예요? 요거예요. 그치?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야. 맞지? 여기서 얘를 빼면 B는 사라져요. 그지? 이걸 편의상 우리가 M이라고 잠깐 둡시다. 됐죠? M이라고 두면 첫 번째 거의 편차는 이거의 편차는 A 곱하기 X1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두 번째 거 편차는 A 곱하기 X2 마이너스 M A 곱하기 X3 마이너스 M 이렇게 돼서 마지막 게 그냥 다 나온다. X4 마이너스 M A 곱하기 X5 마이너스 M 이렇게 돼 있어요. 저걸 제곱해서 평균을 내는 거지. 제곱을 하면 각각이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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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죠? 저거의 평균이야. 위아래를 곱해서 다 더했다. 그럼 싹 다 뭘로 묶여요? A 제곱으로 묶이죠. A 제곱으로 싹 묶어보면 뭐랑 똑같냐? A의 제곱으로 묶었을 때 그냥 분산 구한 거랑 같아져요. 생각해봐. A 제곱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만든 편차 제곱의 평균하고 여기서 만든 편차 제곱의 평균은 여기서 만든 편차 제곱은 A 제곱이 그냥 곱해져 있을 뿐이에요. 그걸 갖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앞에 A 제곱이 그냥 튀어나오는 게 답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얘는 역시나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기 때문에
절대값 A의 시그마 X랑 똑같다 이 얘기예요. 표준 편차는 문자로 시그마라고 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 확률 변수에 변화를 주면 걔네들의 평균은 이렇게, 분산은 이렇게, 표준 편차 이렇게 바뀐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 나중에 어디다 쓸 거냐면 앞에는 그냥 몇 가지 계산이 나오는 것 뿐이고 실제 이걸 사용하는 건 우리 뒤에 가면 정규분포 있고 표준 정규분포 있어요. 그죠?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꿀 때 사용을 해요. 얘가 그때 사용되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알겠지? 잠깐 문제를 보고 다시 뒤에 설명 이어서 해줄게요. 이게 아니야. 앞에 거부터 먼저 보고 합시다. 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동전 3개를 던져서 나온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A, B가 동전 1개를 던져서 나온 동전의 앞면의 개수를 B라고 하자. 됐습니까? A-B의 값을 확률 변수라고 할 때라고 했어요. 그럼 A 따로 B 따로 일단 생각을 해봐요. A가 던졌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A 값. 학생 A가 던졌을 때 나오는 A 값. 뭐뭐 있을까요? 6개나 있어? 3개 아니에요? 동전 3개. 2분의 1씩 그러면 8개가 돼야지. 다시 동전 3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뭐의 개수? 앞면의 개수. 가장 적은 게 몇 개예요? 0개. 0개부터 시작이지. A라는 애는 0개 또는 하나, 둘, 3개까지 가능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은? 하나도 안 나올 확률 8분의 1이지. 전체 8개잖아. 그죠? 8가지 중에 8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이 앞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8분의 1이고 하나만 나온대. 3개 중에 앞면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3가지가 있지. 맞아요? 3가지라서 얘는 8분의 3. 2가지인 건 뒷면이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8분의 3. 다 뒷면인 거는, 다 앞면인 거는 역시나 1개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돼요? A는 됐고 B를 보세요. 얘는 하나만 던지니까 뒷면이면 빵일 거고 앞면이면 1이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각각 2분의 1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찾는 건 뭐냐면 A-B의 값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최소 얼마예요? 왼쪽 거에서, 저기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걸 뺄 거야. 최소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하죠. 왼쪽 게 0이고 오른쪽 게 1이면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나오는 게 0, 1, 2, 3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됐어요? 8분의 4, 8분의 1에 B에서 1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B를 빼는 거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잖아요. 얘는 확률이에요.
A, B는 얘네들이 A, B야. 개수 되잖아. 앞면의 개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0이고 얘가 1 나오는 것밖에 없지. 그치? 얘는 0이 나오고 얘는 1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1. 이해돼요? 0이 나온다는 건 0, 0, 1, 1 말고 또 있어요? 없죠. 0, 0 나올 확률은 0, 0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1. 1, 1이 나올 확률은 16분의 3. 그럼 16분의 1 또는 16분의 3인 거 아니야? 예원아. 그래서 얼마? 네, 16분의 4가 나와요. 자, 이번엔 1이 나온대. 2, 1이 나오거나 1, 0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지. 1하고 0이 나올 확률 16분의 3. 2가 나오고 1이 나올 확률 16분의 3. 그래서 16분의 얼마? 6 이렇게 돼요. 이제부터는 또 3이 나온대요. 2가 나온대요. 2하고 0이 나오거나 3하고 1이 나오거나 둘 중 하나지. 2하고 0이 나오는 거 16분의 3. 3하고 1이 나오는 거 16분의 1 해서 얼마 나와? 16분의 4. 3이 나오는 건 확신이 있다면 얘네 더했을 때 모자란 것만 채워주면 돼요. 됐니? 표는 다 만들었어요. 뭘 찾으래? 제곱했을 때 1 나오는 거의 확률. 얘 제곱하면 얼마야? 1이고. 제곱하면 얼마야? 1이고. 얘네 둘이야. 그치? 얘네 둘이 더하면 뭐예요? 16분의 7 하고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내가 이걸 다 만든 거는 한번 해보라고 내가 다 일부러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마지막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땐 얘만 보고 x가 1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찾아주면 돼요. 그럼 그 두 가지 경우만 찾아서 계산해줘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쓴 건 다시 한번 뭐라고? 직접 해보라고. 요렇게. 그래야 안 헷갈려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번. 자, 얘는 지금 레벨 2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x가 갖는 값이 x 값이 마이너스 1, 0, 1이고 x는 k 플러스 1인 거랑 2배의 x는 k인 거랑 똑같대요. 그냥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대입을 해보면 자, p x가 k에다 0부터 넣어봐요. 0 집어넣으면 1인 거랑 2배의 p x가 0인 거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1 넣어봅니다. 1 넣으면 p x는 2인 거랑 2배의 p x는 1인 거랑 이렇게 돼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면 x가 0일 때 확률을 p라고 하자. 됐니? 그럼 x가 1일 때 확률은 얼마가 돼요? 2p가 되는 거고 얘가 2p니까 x가 2일 때 확률은 4p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확률 변수가 0, 1, 0, 1이 아니구나.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을 때 야,
0일 확률은 얼마라고? P라고. 1일 확률은 2P. 2일 확률은 4P. 얘 없잖아. 그죠? 얘는 모르니까 그냥 Q라고 써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다 됐어. 밑에 거 다 더하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얼마야? 7P 플러스 Q를 하면 1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됐죠? 두 번째, 평균이 9분의 8이래요. 얘네 둘 곱해서 다 더한 거 아니야? 얘네들 곱해서 다 더하면 2P에 8P 얼마? 10P가 나오고 마이너스 Q가 나와요. 곱하면 요게 얼마라고? 9분의 8. 위아래 거 어떻게 해요? 더해요. 그럼 17P가 9분의 17이 나오네요. 그래서 P는 9분의 1인 거고 Q는 얘가 9분의 1이야. 그럼 9분의 1, 9분의 2, 9분의 4 더하면 얼마? 9분의 7. 그럼 남은 건 뭐야? 9분의 2예요. 됐습니까? 뭔데 이렇게 끈적거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빼기 0일 때 이렇게 된대요. 9분의 2 빼기 9분의 1 이렇게 해서 9분의 1 나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 왜 더해요? 응? 위아래를 왜 더해요? 연립한 거예요. 아, 요거 얘기한 거지? 연립한 겁니다. 아,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지금 일부러 계속 표를 다 그리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해보라고 쓰는 겁니다. 각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해보세요, 꼭. 자, 이제 3번 보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을 때 분모를 통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계산을 하다 보면 분모를 통일해 놓고 계산을 하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생겼대요. A랑 B를 찾아라. 할 수 있겠어요?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뭘까요? 떠올라야 하는 거? 얘네 다 더하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B 했을 때 얼마 나오는 거야? 2분의 1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 평균을 봐요. 이 X라고 하는 이 평균은 얘네 둘이 곱한 거, 얘네 둘이 곱한 거, 얼마? 1. 그 다음 얘네 둘이 곱한 거, 4B. 이렇게 되는 거고, 제곱의 평균은 제곱을 해요. 그리고 나서 평균을 구합니다. 얘네 둘이 곱한 거 A, 얘네 둘이 곱한 거 2, 얘네 둘이 곱한 거 16B 이렇게 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3 더하면 얘랑 똑같아진대요. 그래서 A 더하기 4B 더하기 4는 A 더하기 2 더하기 16B 이렇게 돼 있는 거다. 됐지? 넘겨. A 넘어가면 없어질 것이고 4B가 넘어오면 12B가 되고 2가 넘어가면 2가 되니까 B는 얼마? 6분의 1. A는 둘이 더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니까 A는 6분의 2, 이렇게 돼야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뭘 찾는 거야? A분의 B 하면 얼마? 2분의 1이지. 됐어?
네, 4번 볼게요. 오늘 이항 정리까지 이항 분포까지 할 수 있을까? 이항 분포를 다음에 해, 그냥. 뭐 좀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일단 봅시다. 해보고. 자,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흰 공 4개. 1, 2, 3, 4. 그 다음에 2, 3, 4가 하나씩 적혀 있는 검은 공 3개. 2, 3, 4. 이렇게 돼 있대요. 주머니가 있다.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2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숫자의 최대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여기서 한 가지. 공의 색깔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공의 색깔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1 하나, 2 2개, 3 2개, 4 2개 있을 때 공 2개 꺼냈을 때 나오는 최대값을 x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됩니다? 이해됩니까? 됩니다? 나 혼자 됐어? 네. 이해됐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든 어쨌든 이렇게 놓고 보자. 그래서 x에 한번 정해봐요.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최대값이 나와야 돼. 그럼 1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1, 1이 나와야 되는데 1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1은 못 나와요. 그래서 x가 나올 수 있는 건 2 또는 3 또는 4 이렇게 돼 있어요. 2가 나온다는 건 자, 2, 1이 나오거나 맞죠? 2가 나오거나 맞죠? 1이 나오거나 맞죠? 몇 가지? 다시 하나, 둘, 셋. 세 가지 나오죠? 최대값이 2가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전체는 몇 가지야? 7시 2가 돼야지. 7개 중에 그냥 2개 뽑는 거예요. 7시 2라고 하면 얼마예요? 계산하면 21 나오지. 됐어요? 이번엔 3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되겠네. 맞아? 21분의 얼마? 다섯.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다섯이 아니다. 미안. 다시 요 3일 때 여기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그 다음 여기 3일 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개? 7개. 3, 3은 일부러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예요. 알겠죠? 됐지? 그럼 4는 몇 가지 나와야 돼요? 11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평균 간단하죠? 6 더하기 21 더하기 4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얼마 나오니? 60, 71, 21분의 71? 3번 나오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5번. 숫자 112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와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다. 이 옆에 원래 주머니하고 상자하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별 의미 없어서 뺐어요. 네.
어쨌든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 꺼내서 상자에 넣은 후에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를 꺼낼 때 상자에서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됐습니까? 얘도 분포표를 만들 거예요. 확률 변수는 뭐뭐 나올 수 있습니까? 야! 정신 차려. 확률 변수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2, 3, 4. 합이 아니고 상자 마지막을 보세요. 상자에서 공을 하나 꺼내는 거지. 맞아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1, 2, 3. 됐습니까? 그럼 1이 나올 확률과 2가 나올 확률과 3이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할 거예요. 먼저 1이 나온다. 자, 그것보다도 이렇게 봅시다. 주머니에서 상자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꺼낼 거야. 이해됐어요? 이 과정을 볼 건데, 자, 주머니에서 상자로 1이라는 애가 나왔다. 1이라는 애가 옮겨갔다. 됐죠? 그때 1이 나올 확률과 1이 옮겨갔을 때 2가 나올 확률과 1이 옮겨갔을 때 3이 나올 확률을 각각 구할 겁니다. 됐니? 먼저 1이 옮겨가려면 확률이 어떻게 돼요? 3분의 2야. 1이 옮겨갔어. 간 상태에서 1이 나올 확률은 공이 이제 상자에 몇 개가 됐어요? 4개가 됐지. 상자에. 주머니에서 하나가 옮겨갔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1이 나올 확률. 공이 4개가 됐잖아. 1 몇 개 있어요? 2개 있어요. 나올 확률은 2분의 1. 두 번째. 1이 넘어가니까 무조건 3분의 2예요, 앞에는. 그 다음은 1이 2개니까 4분의 1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 3도 3분의 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이번에는 1 말고 2가 넘어갔을 때 2가 넘어간 상태에서 1이 나올 확률 2가 넘어간 상태에서 2가 나올 확률 2가 넘어간 상태에서 3이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해보면 얘는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얘도 3분의 1 곱하기 4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해돼요? 2가 넘어갔으면 2만 2개고 나머지 2개는 하나씩 있잖아. 그래서 2만 4분의 2고 나머지는 4분의 1씩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1이 나온대. 요거랑 더해야지. 얘는 12분의 4. 여기는 12분의 1. 하니까 얘는 얼마? 12분의 5. 2가 나오는 거. 12분의 2. 12분의 2. 12분의 얼마? 둘이 더해서 9지. 그럼 얘는 얼마겠어? 12분의 3 나와야지. 계산 하나만 하.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분산을 구하려. 분산. 평균 12분의 5 더하기 8 더하기 9 12분의 22 6분의 11 나오나? 6분의 11. 자, 이번엔 제곱의 평균 12분의 1 곱하기 5 4 곱하기 4 9 곱하기 3 계산하니까 12분의 21 48 나오나? 해서 얼마 나와요? 4. 얘가 제곱의 평균이야. 평균 제곱해서 빼면 4 마이너스 36분의 121 144 36분의 23 나오겠네.
됐니? 그래서 분산이 요렇다는 거야. 36 곱하면 23이 나와야죠. 됐죠? 얘가 숫자가 조금 그래요. 6번. 네, 답만 봐도 이미 숫자가 아이쿠 이렇지. 네, 답만 봐도 그렇고 쟤만 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1, 2 이렇게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고 B에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24가 하나씩 적혀있는 3개의 공이 들어있다. A, B에서 각각 공을 하나씩 임의로 꺼낼 때 적혀있는 수의 확률 변수 X랑 Y라고 하자. 별개지. 따로따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X 따로 Y 따로 구할 거야. 자, X는 마이너스 1, 1, 2.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Y는 마이너스 12, 12, 24. 얘도 역시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됐죠? 평균. 그냥 요 세 숫자 평균이에요. 3분의 2 나와요. 그죠? 하나씩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냥. 하나씩. 얘도 마찬가지.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8 나와요. 됐지? 그 다음, 분산을 구해야 표준 편차를 구하니까 제곱의 평균을 구해보면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돼요. 얼마? 2 나오고 여기서 제곱의 평균 숫자가 좀 지저분합니다. 잘 보세요. 3분의 144 더하기 144 더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144 요거 이해돼요? 이거 왜 4 곱하기 144라고 썼는지 알겠어요? 24는 2 곱하기 10이지. 그걸 제곱하면 4 곱하기 144일 거 아니야? 그지? 144가 여기 하나, 둘, 여기 4개 있으니까 6개지. 3이랑 약분하면 2 곱하기 144. 맞습니까? 계산하면 288. 됐어요? 그래서 Vx. 분산을 구해보면 X의 분산은 제곱의 평균 2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9분의 4 해서 9분의 18 이렇게 나와요. 됐니? 아이고 미안 14 14가 나오겠죠. V, Y 얘는 288 마이너스 64 계산하면 224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됐어. 그래서 시그마 X라고 하는 건 3분의 루트 14 이렇게 될 거고 시그마 Y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얼마예요? 예원아 응? 4루트 14가 나옵니다. 됐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냐면 2y 플러스 3의 시그마래요. 얘는 2 곱하기 시그마 y랑 똑같다고 했어요. 기억납니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배 하면 8 루트 14.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하면 3분의 25 루트 14 이렇게 나와요. 여기 됐니?
자, 일단 10분이 남았는데 이항분포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항분포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 오늘 풀어준 거 다시 한번 쭉 풀어보세요. 네. 그거 정지 한번 눌러줄래? 일시정지 말고 정지. 네모.